안녕하십니까. 체어타임 10분으로 마무리하는 즉시 로딩 그리고 서지컬 가이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정종현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게 저희가 디지털 치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임상을 빠르고 편하고 뭐 대충 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위해서 되게 불편하게 이렇게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이런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그 강의 제목을 즉시 로딩을 10분 만에 끝낸다, 이거 제목 자체가 좀 어그로성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너무 어그로를 끌었다라는 걸로 이제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뭐 그래도 이제 여러 실패와 그런 시행착오들로 시간들을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자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스트 스캔에서 이제 곧 서비스하게 될 서지컬 가이드를 이제 베타 테스터 뭐 그런 그 자격으로 해가지고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요.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뭐 케이스 몇 개 보여드리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디어트 로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가 뭐 디지털 치약을 제가 생각엔 디지털 치약을 하면서 이제 궁극적인 저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당일날 수술하고 바로 보철까지 얹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원내에 이제 세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었는데, 이런 데에서 이제 저스트 스캔이 빠른 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줬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장점 먼저, 즉시 로딩의 장점 먼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뭐 den처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이유 때문에 환자들 만족도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비저널 기간을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 그 되기 전에 미리 가지니까는 토탈 치료 기간이 그래도 짧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도 있으니까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덴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치부가 하악 구치부가 다 망가져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즉시 로딩을 좀 생각을 하고 임플란트를 한 3개 정도씩 양쪽 구치부에 3개 정도씩 넣어주면은 즉시 로딩이 되니까는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어떻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비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2개씩 심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템포러리 RPD를 만들어서 딜리버리 해드렸습니다만은 환자분께서 뭐 아프다고 일주일 동안 한 3번 4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틀니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신과 그 용어로 투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그 노년기 환자분들의 노환, 안웰빙, 뭐 슬픔 이런 것들을 탓을 하는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이 삶의 고단함을 밥을 잘 못 먹으니까는 이 다 덴처 탓이다라고 탓을 하는 그런 그 멘탈 태세를 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저희를 참 힘들게 하죠. 그래서 즉시 로딩을 할 수 있다면은 이런 이제 꼴을 안 봐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 환자분께는 저는 즉시 로딩 하시는 걸 권유를 해드렸으니까는 아파서 이렇게 뭐 찡찡 내면서 오실 때마다 그러게 즉시 로딩 하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그 탈출구라도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즉시 로딩을 안 하는 이유를 보면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페일이 많이 잘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체어 타임이 늘어진다. 그 다음에 그런 돌발 상황, 약속 시간에 내원한다거나 뭐 이런 그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가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좀 해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페일이 잘 된다는 점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가이드라인과 수술 전에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케이스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 임플란트 교과서를 뭐 공부를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그런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 일어나기 전에 생기면은 뭐 페일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다들 알고 계시니까는 즉시 로딩은 뭐 본능적으로 손이 안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논문이 나온 게 한 30년 전 이야기고, 지금 이제 뭐 한 10여 년 전부터는 즉시 로딩에 관한 그런 페이퍼들도 많이 나오고 뭐 메타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논문을 하나 참조를 해봤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이 논문에서 나왔던 거하고 뭐 저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적절히 좀 조합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우선 임플란트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문들이 보통은 뭐 외국에서는 오로넥스를 많이 하니까는 오로넥스 베이스로 이런 논문들이 나오니까는 최소 뭐 한 4개, 6개 정도 심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하면은 전치부는 로딩이 그러니까 교합력이 안 붙는다는 전제로 1개 정도도 이제 로딩을 하고 구치부에 이제 로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 3개 정도 하면은 3개 정도 해서 스플린팅을 해주면은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초기 고정력 같은 경우에는 뭐 30뉴턴, 35뉴턴 이상을 하는 거에 권장되고 있지만은 뭐 여러 개 심는데 하나 정도 20뉴턴 넘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럼 뭐 걔네들도 같이 묶어가는 게 나쁘지는 않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로스가 좀 동반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요즘은 뭐 깊이 심는 것들이 일반적인 트렌드니까는 뭐 한 2mm 이상의 그런 깊은 그 식립 그 뎁스를 유지를 해주면은 이게 그 장기적인 예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수술 뭐 본그래프팅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인베이시브하게 하지 않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 뭐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페일이 많았던 거는 그 근단부 그러니까 상악 전치부 근단부의 각도 때문에 이제 에피컬 페네스트레이션 한 경우 좀 페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데이터가 없고 그냥 제 뭐 징크스 정도로 치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이제 수술 전에 뭐 주의해볼 만한 사항으로는 뭐 흡연하고 이런 파라펑셔널 헤빗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흡연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거니까는 뭐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발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이제 뭐 매출이 충당됐네 하면서 좋아하기 전에 왜 이게 빠졌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지 똑같은 페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모나 그 다음에 뭐 캐나인 커습이나 이런데 그 플래트닝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이 환자는 뭐 TFO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즉시 로딩에 경험이 많이 없던 시절에 페일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브릿지를 원래 가지고 계셨는데 거기가 흔들리고 시리시다 하셔가지고 엔도하고 크라운을 했는데 이게 한 2년 만에 뭐 프랙처가 나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뭐 어떤 뭐 사고나 이런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는 아니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젊은 여자분이기도 하고 2년 만에 뭐 그렇게 된 거니까는 저도 제 입장에서는 편하지가 않아서 부랴부랴 이제 즉시 로딩을 해서 딜리버리를 해드렸는데 요게 또 2주 만에 빠져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건드리지 말라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환자분하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제서야 환자분이 본인이 손톱 물어뜯는 습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예, 그 딜리버리 했을 당시에 이미 31번 자리에 치핑이 있었죠. 그리고 뭐 32세 여자로서는 꽤 심한 전치부 그 교모들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렇게 뭐 마치 염소처럼 이렇게 갈갈대는 그런 그 습성을 가졌던 거고 그러니까는 이게 임플란트의 페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주셨었어야 제가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필요한다는 거고요. 안내사항을 그 즉시 로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환자에게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저는 병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즉시 로딩 할 때 체어 타임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통상적인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뭐 임플란트 신고 뭐 기성 어버트먼트 올려가지고 보철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뭐 그 보철의 유지력을 위한 수직 길이도 봐야 되고 대합식 간섭도 봐야 되고 치은 하방에 템시멘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하니까는 뭐 신미는 생각할 여유도 없고 뭐 임시치아 제작도 직원들한테 맡겨놓기가 애매하죠. 내가 수술해 놓은 거 망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수술보다 템포러리 제작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즉시 로딩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거는 원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인센티브가 떨어지고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방식은 어땠냐?
이거는 이제 그 오스템에서 라이브 서저리 한 케이스인데요. 가이드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그 기성 어버트 연결해가지고 보철 넣어서 이렇게 패스 멋지구리하게 집어넣은 케이스인데, 뭐 하악을 라이브 서저리 케이스로 잡아왔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치구치 패스 그런 차이가 각도 차이가 덜한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성 어버트먼트를 또 즉시 로딩을 할 때 풀아치로 넣거나 하면은 패스를 신경 쓰지 않으면은 이게 그 각도 보상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기성 어버트먼트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대충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보시면은 삽입로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런 임플란트를 갖다가 한 번에 전치부든 구치부든 한 번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본 레벨의 임플란트를 그 티슈 레벨 위치로 높여주니까는 피를 많이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하부를 건드리지는 않으니까는 이게 스캔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 마음 편하게 직원들 시켜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루 리텐션이기 때문에 세멘테이션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즉시 로딩할 때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싱글을 갖다가 심고 즉시 로딩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수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버트까지 연결을 해놓고 이제 직원한테 스캔하세요라고 넘기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저스트 스캔에서 보내면은 한 30분 안에 보철물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대단하게 뭐 교합 조정이나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수술 후에 그냥 스캔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뭐 세팅하는데 1분 이상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간단한 그런 즉시 로딩이 즉시 로딩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캔을 정확하게 해야지 교합 조정을 적게 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스캐너를 잘 활용하면서 정확한 교합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날로그 시절에는 이렇게 뭐 왁스림이니 뭐 옴니백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교합 맞추고 하고 기공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즉시 로딩이 굉장히 골치가 아팠는데, 이 스캐너로 그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시술 전 스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를 발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스캔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스캔과 같이 그 병합을 하면은 이렇게 보철이 똑같이 기존 것과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교합 조정에도 시간이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기공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그 새로운 레퍼런스를 만들 필요 없이 이 치아 모양 그대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캐드 상에서도 디자인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게 되니까는 이게 스캔하고 나서 뭐 디자인해서 보철물 받아봐서 딜리버리까지 뭐 2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임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방법들을 하나 몇 개를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뭐 덴처를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캐드 프로그램 상에서 얘랑 합치고 얘랑 합치고 뭐 이런 식으로 크로스 마운팅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요즘은 이제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로 하면은 임플란트 스캔을 할 때 스캔 당시에 정확하게 바이트 이 악강 간격을 갖다가 잡아주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뭐 덴처를 가지고 있다면은 덴처를 복제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스캔 바디 부분이 노출되게 파서 그대로 물려놓고 스캔을 하는 방법. 이제 심지어 이제 뭐 저는 알지네이트로 이렇게 바이트 가이드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교합이 잘 나옵니다. 뭐 이게 뭐 외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 강의 들으러 오셨는데 이게 뭐 한국의 그런 임상 수준은 아닌데 귀빈들 앞에서 국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임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어쨌든가 이런 덴처에다가 덴처형 트레이에다가 대합치를 갖다가 이렇게 뜨고 그 위치에 맞춰가지고 알지네이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뭐 알지네이트 워킹 타임 한 1분 되는 기간 동안에 뭐 CR이랑 뭐 VD를 그냥 임의로 잡아가지고 모양을 잡아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피범벅이 된 트레이가 나오면은 이거를 알지네이트를 협측을 컷백을 해주고 그걸 끼인 상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바이트를 잡아가지고 스캔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딜리버리 할 때까지 큰 스트레스가 없이 쭉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비슷한 케이스, 비슷한 방법으로 해놓은 것들을 보여드리자면은 40번대 식립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스캔 바디 연결해가지고 스캔을 할 때
이번에는 이렇게 그 바이트 트레이를 써가지고 여기다 실리콘을 짜 넣어서 이렇게 그 교합을 잡아놓고 흔들리지 않는 교합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협측을 칼로 이제 잘라낸 거죠. 그래서 잘라낸 상태에서 이걸 치아에 끼워놓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시 로딩을 시행을 한 사진이고요. 뭐 세팅이나 교합 조정 시에 레진을 써서 붙이고 이제 에딩을 하라고 뭐 이렇게 디바이드 앤 글루 뭐 이렇게 그럴싸하게 그냥 써놨습니다. 플로우블 레진이 잘 안 붙는다는데 이제 뭐 ODS 퍼머넌트 그러니까는 지금 저스트 스캔에서 쓰고 있는 레진은 그 레진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뭐 정 불안하시면은 국산 본딩제 이런 걸로 해서 대강 전 처리를 하고 접착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옆치아 이렇게 스플린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교합면에 높이 에딩을 한다거나 할 때 붙어가지고 꽤 오랜 시간 버텨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라도 이렇게 풀 아치로 하는 경우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보철을 재출력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세팅하고 그 다음에 레진으로 이렇게 브리칭을 해주고 그래라는 거죠. 그래서 상악 전치부에 즉시 로딩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뭐 치근단 염증이 좀 많아가지고 시립을 할 때 초기 고정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최대한 많이 심어가지고 이어붙이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스트 스캔에 출력을 의뢰를 했는데 이제 저스트 스캔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6개까지 이제 치아가 출력이 가능해서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자연 치아고 스플린팅을 하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 보시면은 라디오 팩한 그 플로우블 레진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딜리버리를 꾸역꾸역 해드렸다. 그래서 깨져가지고 2달 후에 오셨는데 재출력이 쉬우니까는 이거는 재출력해가지고 다시 붙였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영부영 너댓 달을 버티고 나서 마무리까지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약속 시간 외에 내원할 일이 생기거나 즉시 로딩이 안 될 때 그럴 때 그런 돌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파절이 되면은 부담 없이 출력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출력에 비용이 안 들고 30분 정도만 있으면은 재출력이 되니까는 환자가 이제 파절해서 갑자기 내원을 하시면은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고 저스트 스캔에 이제 그 재출력을 부탁해서 바로 뽑아서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저스트 스캔은 요 서비스를 한 2년 정도 가까이 써오면서 보면은 한 6개월, 1년 가까이 보철이 안 깨지고 유지가 잘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교합력이 굉장히 세신 분들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막 깨먹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텀이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그냥 PMMA로 오더를 해버리는 것도 이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딥바이트가 너무 심해가지고 상악 전치에 이제 TFO가 오셔서 통증을 호소하신 환자분이셨고요. 이 환자는 이제 그 하악의 양쪽 그 교합을 높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40번 때는 교합 높인 템 크라운을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보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깨져가지고 일주일 만에 2번, 3번 깨져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장력이 좋은 사람에 한해서는 이런 프린팅 레진이 솔직하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철 디자인이 이미 저스트 스캔에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 디자인 파일 출력 전달을 부탁을 하면은 바로 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이제 PMMA를 원내 기공소가 있으면 뽑거나 아니면은 거래하는 기공소에다가 다시 이거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미 디자인 돼 있기 때문에 금방 받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즉시 로딩도 못할 정도로 뼈가 안 좋은데 템포러리 덴처도 싫어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메릴랜드 브릿지라는 꼼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 CT 보면은 협측의 뼈가 다 드러나가지고 매시브한 그래프팅이 이제 불가피한 환자였는데 그래서 발표를 하고 임플란트 다시 다 심어놓고 프라이머리 클로저까지 다 시행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보철물이 메릴랜드 브릿지를 만들어 가지고 딜리버리를 해주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철사로 해가지고 이제 리텐션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피나고 해가지고 수술 당일날 제대로 된 그런 본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린팅 재질의 그런 취성 때문에 이렇게 그 교합력이 조금만 들어와도 금방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와이어로 그냥 대충 달아놓는 거죠. 뭐 이게 한국의 그런 일반적인 임상은 아닙니다만은, 보여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어쨌든 템덴처럼 어떻게든 안 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와이어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해놓으면은 이게 솔직히 제대로 안 붙어 있고 덜럭덜럭하긴 한데, 이게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게 쏟아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덜럭덜럭하거나 하면은 그 오리스 버스를 갖다가 이제 환자 이렇게 움찔움찔 이렇게 하면은 제 위치로 다시 리덕션이 되는 그런 엉터리 그 임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은 이제 저스트 스캔을 이용한 서지컬 가이드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기공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직접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귀찮아서 잘 안 썼는데요. 이번에 이제 케이스를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가이드 제작을 의뢰를 하고 이게 바로바로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출력이 돼서 나오니까는 마치 그 고기도 남이 구워주는 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남이 만들어주는 가이드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이드라는 게 기존 강의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케이스에서 뭐 다 써봤다 정도 이제 보여드린 정도에서 이제 소개만 하고 끝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저스트 스캔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부 상하악으로 해가지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데요. 뭐 스캔하고 그 다음에 CT 이제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CT로 이제 어디에다가 그 디자인 해달라라고 CT 컷을 이제 보내주면은 피드백이 옵니다. 그래서 주문서는 아직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그 이런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고, 현재 디자인은 지금 3쉐입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쓰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체 프로그램 개발 중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가 이렇게 피드백이 와서 확인하고 이대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은 바로 출력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발치하고 그다음에 가이드 넣고 임플란트 식립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크리스탈 부분은 수처를 해서 단속을 해놓고, 그다음에 본 그래프트를 위해서 옆구리에다가 터널링을 해가지고 콜라겐 본 그래프트까지 시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뼈가 애매한데 즉시 로딩 해야 되니 본 그래프트를 크게 뭐 하기도 애매하니까는 이렇게 그래프트를 했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 전에 이쪽에 얇은 뼈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팅을 했다. 뭐 이 정도 보여드리는 거. 그다음에 즉시 로딩을 해서 뼈를 올리는 거까지 이제 보여드리고요. 뭐 잔종골이 부족해서 조금만 잘못 신겨도 큰일 날 것 같은 케이스에서는 뭐 이렇게 발치를 할 치아도 남겨놓고 그거를 서포트 삼아 가지고 식립을 하는 가이드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 발치 후 가이드를 또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하치조 신경까지 굉장히 가깝고 전치부 서포트가 좀 애매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46번을 발치하지 않고 가이드를 씌워가지고 식립을 뒤에다가 먼저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발치하고 나서 45, 6번을 갖다가 식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이드 출력 제작 비용이 뭐 2배로 들어가겠지만은 소송은 안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뭐 리치 스플릿하고 상악동 거상도 약간 필요한 케이스였는데요. 뭐 풀마우스 케이스라서 한번 같이 실어봤고요. 그래서 리치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위치에 드릴링이 안 되니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술 전 CT 보시면은 이게 본이 얇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그 본 하우징이 형성되기가 힘든 케이스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리치 스플릿을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패스 드릴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그 패스 드릴 그 돼 있는 데를 보면서 이제 그 소잉을 해서 리치 스플릿을 해서 벌려놓는데, 요거는 뭐 정확한 위치에 할 필요 없이 뼈가 그냥 적당히 잘 벌어지게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이드를 끼워 놓고 드릴링을 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가이드 드릴을 쓰면은 보통 정회전을 해서 넣는데 댄서버의 그런 그 역회전 그 메커니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 가이드 드릴을 넣을 때 역회전으로 넣어서 드릴링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역회전을 하면은 댄서버처럼 익스펜전하고 필요하면 사이너스 리프팅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되니까는 이 가이드 따라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길을 내주고 나서 이렇게 가이드 따라서 식립까지 쭉쭉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립된 곳에다가 그래프팅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뼈가 빵빵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발표한 내용이었고요. 디지털의 길이 힘들고 챙길 것도 많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저스트 스캔을 통해서 여러분의 임상에 빠르고 편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스트 스캔을 활용해서 실제 적용한 사례를 매우 상세하고 또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